코로나로 조용한 연말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경제 문제는 짚어봐야 할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청와대 개편과 추가 개각까지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국민의힘 8명 의원 가운데 용산구를 지키고 있는 사선 중진의 권영세 의원 모시고 경제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입니다. 네. 권 의원님 원래 영등포이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용산구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용산구로 뭐 그때 사연은 오셨죠? 좀 복잡한데 네, 짧게 말씀하시면. 어제 당에서 좀 요청이 네. 있는 셈이죠. 그래서 네. 용산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서울에 8명밖에 안 되고 강북에는 저 혼자 있어가지고 예. 아주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사선의 중진 의원이시고 주중 한국 대사도 하시고 경륜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겠지만 아무래도 방역 문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을 것 요즘 같아요. 방역 문제가 제일 네, 코로나 그 핵심이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와 방역 두 가지 측면에서 예.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권 의원님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 한국의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그렇게 좀 낙관적인 얘기만 하셔가지고 네. 뭐 어떤 정치인은 정신 승리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데 정신의 승리입니다. 예, 예. 그런 표현을 했던데 네. 저는 그 방역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좀 나눠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방역 성과는 전반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만합니다. 예.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에 대해서는 도저히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이제 대한민국과 그럼 문재인 예. 정부 방역 왜 성과가 뭐가 차이가 분리해서? 있느냐인데 그 문재인 정부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대한민국의 방역 성과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 그 사회의 의료진들의 수준이랄까 의료진들의 헌신도랄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이 돼서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발발 직후인 초기에는 사실은 방역이 상당히 잘 돼서 네. 뭐 K 방역이니 그렇습니다. 방역 선진 모범국이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부의 방역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그 초기보다 오히려 요즘 그 3차 확산 11월, 12월부터의 3차 그렇죠. 확산 이후에 초기보다 뭐 일일 확진자 숫자라든지 사망자 예. 숫자라든지 훨씬 더 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그렇군요. 또 뭐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사실은 백신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백신 확보에 실패를 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가 뭐 저기 우리 앵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기대를 해볼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더나 백신을 뭐 2천만 명분을 이제 확보했다고 예, 모더나 예. CEO와 통화를 하셔서 그렇게 예. 했다고 했는데 뭐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결코 빠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 우선 그 어제 오늘의 발표를 놓고 보면서 우선 뭐 정부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네. 싶습니다만은 근데 왜 진작에 하지 지금에야 이러느냐 하는 문제는 틀림없이 남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요 전 프로가 아마 부동산 관련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이 부동산 문제에서도 대통령께서 수차례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전세 폭등이라든지 네. 전세 품귀 현상 이런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백신 문제도 네. 과연 이번엔 믿을 수가 있는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이게 동부구치소에서 예. 거의 7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이 정부 어떻게 이 설명이 가능할지. 예, 그 물론 먼저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그 보도를 보니까 구치소 자체 구조가 아파트형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 집단으로 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러니까 구치인들, 죄수들이 수감인들이 생활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방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예. 그런 어떤 개별적인 케이스보다는 예.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방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백신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뒤로 신중하고 하고 좀 방역을 그렇죠. 우선하는 걸로 예. 한 부분에서 이게 네.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내년 2월부터는 우리도 맞게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 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미 12월 초부터 맞기 그렇습니다. 시작했지 네네. 않습니까? 오늘 뉴스를 오기 전에 예. 보니까 저기 주한 미군도 오늘부터 맞기 시작을 네, 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몇 개월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개월 동안에 우리나라는 거의 무슨 기피 인종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게 방패 없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화살을 맞아야 되는 꼴이 된 그렇죠. 거죠. 뭐 요즘에 네. 백신 여권이라는 얘기도 예. 나오고 백신이 없으면은 뭐 해외로 나가거나 뭐 이러지를 못하게 될 네. 텐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역 지수 전체 우리 그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7~80%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외국에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예. 그 제대로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경제 주름살을 만드는데도 큰 그 이 부담을 주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고 이 정부가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좀 더 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기왕에 이 부동산 문제를 좀 언급을 하셨으니까 예. 부동산 얘기에 대한 우리 권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예. 싶은데 이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왜 그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에 대해서 지금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권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창흠 장관, 뭐 이제는 네. 장관이 됐으니까 장관이라도 불러줘야 될 텐데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그 도덕성의 문제와 그다음에 정책의 문제에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알기는 압니다만은 예. 그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 그 블랙리스트 문제, 네. 또 블랙리스트하고 연관된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외에도 그 지하철에서 그 네, 사망한 그 김군 사망 사건. 김군 사건 네.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네. 그 사안을 보는 인식이 그 한 개인이 잘못했다고 이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에도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무슨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뭐 아침에 화장해야 되니까 네, 먼저 네, 다는 네.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뭐 집에서 식사하지 무슨 밖에 나가서 식사하지 않는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가치관 내지는 인식이 잘못된 분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겠나 싶은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앞서도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예. 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부동산도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장의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그 이제 뭐 공급과 이 쉽게 얘기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면은 가격이 네.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주 간단한 원리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전에 해왔던 대로 세금과 다른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입장이라면은 그 변창흠 장관이라고 해서 바로 뭐 김현미 장관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부동산 문제가 쉽게 풀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앞서 보니까 한 분은 좀 여전히 부정적이고 한 분은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이던데 저는 내년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이제 그 변 장관이 제대로 아직 정책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수요 억제를 위해서 규제와 세금을 강화하는 것을 유지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예. 뭐 시장 전망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밝지 않다 이런 밝지 않게 말씀입니다. 보시는군요. 예. 그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권 의원님께서 워낙에 이 국민들의 이 세금 부담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시가격이라는 거 굉장히 그 우리 이 삶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선 뭐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고 또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의 어떤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라는 게 뭐 인상하겠다는 얘기인데 인상했을 때 국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선 재산세 부분만 보더라도 네. 이 지금 서울 지역에 국한해서 볼 때 지금 정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이 공시가격 소위 현실화를 하게 될 경우에 한 해만도 수천억의 세금이 더 거치게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국민들로서는 수천억이 서울 시민으로서는 서울 수천억이 시민들이? 되는 네.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식의 세금으로 그 뭐 이 뭐 수천억을 한 예. 사람이 다 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서울 시민들이 다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예. 그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법안을 몇 개 냈습니다만은 일부는 지난번에 그 행안위에서 예. 여당이 그냥 뭐 자기네들 안대로 그냥 처리를 해버려 가지고 그 그렇습니까?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이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는 충격을 완화시켜서 좀 어느 정도 상쇄시켜서 이 서울 시민들 혹은 국민들의 부담이 이 최소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안 된 상태와 유사한 정도까지 만들어주는 법안을 계속해서 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돼서 늘어나는 세금을 만큼 좀 깎아서 그렇지요. 그 부담이 이게 뭐 순전히- 기술적으로는 뭐 공시가격에다가 몇 그렇군요. 퍼센트를 곱하고 네. 거기에 세율을 정하는데 네. 그 몇 퍼센트 정하는 이 승수랄까요? 그 네. 승수를 좀 낮추면은 결국은 부담을 세금이 줄어듭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네.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왜 서초구에서는 예. 9억 원 이하의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예, 절반으로 깎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용산구가 지역구니까 혹시 용산구청장과는 그런 얘기 어떻게 안 나오십니까? 용산구청 뭐 기존에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강하게 제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네. 24개 구가 민주당이고 네. 1개구 그 지금 서초구? 말씀하신 네. 서초구만 예. 우리 구청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애초에 구청장 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서초구의 조은희 구청장 외에 나머지 24개 구청장과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봐요 용산구가 받아들일지를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이 재량으로 재산세를 인하시키는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2004년, 2005년에 당시에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예. 경제가 어려웠을 때 당시에는 그 여야 지금 그 여당 지금 야당 할 거 없이 구청장들이 이 재산세를 인하해줬던 선례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파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네. 이 시민들의 부담을 생각을 해서 여당 구청장들도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 도시민 용산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가 도심 공공 재개발 예. 또 역세권 청년 주택 이런 사업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어떤 제도의 변경이라든지 바람직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건 어떻습니까? 그 우선 청년 주택 같은 예. 경우는 정부가 이미 뭐 시작을 하고 서울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게 잘 되는 방향으로 지금은 청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잘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 관계자들하고 회동을 네. 했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재개발 부분인데 네. 아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예.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급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재개발 재건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재개발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그 사적 분야에서 이제 재개발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지금 공공재개발은 뭐 하니까요. SH나 그렇죠. 아니면 LH에서 들어가 가지고 네. 개발하는 게 공공재개발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군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결정을 할 문제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동산 문제도 할 얘기는 많지만 그래도 우리 권 장관님, 권 의원님은 이 주중 대사를 지내셨으니까 이제 외교 그렇습니다. 현안을 하나 좀 물어보고 예. 인터뷰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 바이든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곧 취임을 하는데 중국에 오래 계셨던 경험으로 볼 때 중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바이든 시대. 지금 우선 미중 관계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 별로 좋지 않은 현재 갈등 관계가 현재 상당히 갈등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계속될 것이다. 우선은 아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내 문제에 예. 이제 여념이 없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새로 취임을 해서 국내 문제를 우선 예. 처리해 나가야 될 예. 거고 시진핑은 앞으로 이제 2022년 정권 원래로 따지면 교체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적인 문제 상당히 치중할 가능성이 큰 데다가 바이든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네. 그 이 정당이고 정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홍콩이라든지 이 중국 본토에서 인권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바이든이 반드시 짚을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근데 우리와 관계는 네. 제가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대외 무역에 굉장히 그 많이 의존하는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또 안보 문제가 북한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그 이 외국과의 관계 외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현재는 대미 관계도 매우 안 좋고 그렇다고 대중 관계가 좋으냐면 그것도 아니고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걸 계기로 해서 이 정부도 조금 정신을 차려서 대미 관계를 우선 제일 우선은 저는 대미 관계 관계를 개선에 있다고 보는데 개선하고. 대미 관계 개선을 하고 또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좀 더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대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중 관계도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은 그걸 현명하게 좀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한일 관계를 이대로 놔둬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대미 관계 개선이 좀 출발점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용산구 의원을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